아침 햇살이 마루에 비치는 시골집 앞마당에서는 벌써부터 분주한 손길들이 오갔습니다. 추석날 아침의 풍경이었죠. 부엌에서는 탕탕탕 도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고 큰 솥에서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엄마, 송편은 몇 개나 빚어야 해요? 아이고, 많이 빚어야지. 제사상에 올릴 것도 있고 온 식구가 먹을 것도 있고 68세 박말순 어머니의 손은 여전히 야무졌습니다. 하얀 쌀가루 반죽을 동그랗게 빚어 소를 넣고 반달 모양으로 오므려 만드는 솜씨가 수십 년 내공을 보여줬죠. 옆에서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어설프게 따라했지만 어디 시어머니 손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할머니, 저도 할래요. 7살 손녀 지은이가 까치발을 들고 식탁에 매달렸습니다. 어머, 우리 지은이도 송편 빚고 싶구나. 그럼 할머니가 도와줄게. 말순 어머니의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손주 앞에서만큼은 환한 미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10년간 혼자 지내온 이 집이 명절만 되면 이렇게 활기를 되찾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어머니, 제사상은 어떻게 차릴까요? 큰 며느리 은주가 물었습니다. 아, 그래. 시아버지 제사상은 옛날 방식 그대로 해야 해. 나물은 5가지, 과일은 대추, 배, 감, 사과 순서대로. 말순 어머니가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동안 둘째 며느리 미정이는 유독 말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머니, 제가 할게요 하면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그녀였는데 오늘은 어쩐지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미정아, 너 오늘 왜 그러니? 몸살이라도 난 거냐? 아니요, 어머니. 괜찮아요. 미정의 대답은 시큰둥했습니다. 부엌 한쪽에서는 큰아들 상현이가 제사 지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영정사진을 정성스럽게 닦고 향로와 촛대를 준비하는 모습이 제법 의젓해 보였습니다. 작은아들 상민이는 외국에 있어서 올 수 없었지만 화상 통화로나마 제사에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사진 여기에 두면 돼요? 중학생인 큰손자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우리 준호가 참 의젓하구나. 집 안 분위기는 화목했습니다. 여러 대의 휴대폰에서는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왔고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어다니며 놀았습니다. 이런 날이면 말순 어머니는 돌아가신 남편이 얼마나 그리운지 모릅니다. 당신도 보고 있지? 우리 자식들 이렇게 잘 컸어.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시계가 11시를 가리킬 무렵 드디어 제사상 차림이 끝났습니다. 하얀 백설기 위에는 곶감과 대추가 정갈하게 올려졌고 각종 나물들이 색색으로 어우러져 보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노릇노릇하게 부쳐져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고 갓 지은 밥의 구수한 냄새가 온 집안을 감쌌습니다. 자, 이제 제사를 지내자. 상현이가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모두가 제사상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말순 어머니가 맨 앞에 앉고 그 옆으로 큰아들 내외, 뒤쪽으로는 손주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휴대폰 화면 속에서는 작은아들 상민이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추석이에요. 온 가족이 모였어요. 상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사는 조용하고 엄숙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향 연기가 피어오르고 모두가 깊게 절을 올렸습니다. 말순 어머니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할 시간이었습니다. 제사상의 음식들을 나누어 먹으며 고인을 그리워하는 시간이죠. 분위기는 다시 화기애애해졌고 아이들도 맛있게 송편을 먹어댔습니다. 어머니가 만든 송편이 제일 맛있어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그래, 내년에도 또 만들어줄게. 할머니, 저도 송편 만드는 법 배우고 싶어요.
지은이가 방긋 웃었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죠. 이 조용한 추석 아침이 온 가족의 운명을 바꿀 거라는 걸 말입니다. 어머니, 갑자기 미정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습니다. 평소보다 굳은 표정, 그리고 어딘가 결심한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이 집 유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말순 어머니의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에 댕그랑하고 떨어졌습니다. 쇳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졌고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정막이 흘렀습니다. 아이들도 갑자기 조용해졌고 상현이는 수저를 든 채로 굳어버렸습니다. 화상 통화 속의 상민이도 놀란 얼굴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 안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냐? 말순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은 시선을 피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시고 이제 어머니 연세도 많으신데 집과 땅 문제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미정아, 상현이가 급하게 아내를 말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말순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70평생 살면서 이런 말을 자식들 앞에서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것도 추석날 남편 제사를 지낸 바로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떨리는 입술로 한참을 말하지 못하던 말순 어머니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목소리는 작았지만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다 정리하마. 내 전 재산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하마. 그 말과 함께 온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새소리만이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다음에 일어날 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순 어머니의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쌓인 인생의 무게가 그 시선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바로 그날 추석날 아침에 시작되었습니다. 박말순, 스스로 이름을 부를 때마다 늘 쓴웃음이 났습니다. 말이 순하다는 뜻의 이름을 지어준 부모님의 마음과는 달리 살아온 68년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새벽 5시, 말순 어머니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눈을 떴습니다. 시골에서 혼자 사는 노인의 하루는 일찍 시작됩니다. 벌써 10년째 혼자인 아침이지만 여전히 습관처럼 옆자리를 돌아보곤 합니다. 여보, 오늘은 추석이야. 아이들 온다고 했지? 빈 베개를 보며 중얼거리는 것도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 박기철 씨와 45년을 함께 살았으니 혼자서도 두 사람분의 대화를 나누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죠. 슬리퍼를 신고 마루로 나섰습니다. 가을 새벽 공기가 차갑게 피부를 스쳤지만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자리 잡은 장독대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늘도 잘 있었구나, 얘들아. 된장독, 간장독, 고추장독을 하나하나 두드려보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이 장독들은 시집 올 때부터 함께해온 가족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특히 된장독은 시어머니께서 직접 담가주신 것으로 벌써 50년이 넘었습니다. 나무 뚜껑을 열자 구수한 된장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아, 이 냄새.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질리지 않아. 큰 국자로 된장을 퍼서 작은 그릇에 담았습니다. 오늘 제사상에 올릴 된장국을 끓이려면 좋은 된장이 필요했거든요. 장독대 옆 작은 화단에는 가을 국화들이 한창 피어 있었습니다. 노란 국화, 하얀 국화, 보라, 국화까지 색색으로 피어난 꽃들이 아침 이슬을 머금고 반짝였습니다.
예쁘다 예뻐. 오늘 아이들 오는데 이렇게 예쁘게 피워줘서 고맙구나. 국화 한 송이 한 송이에 물을 주면서 마치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 꽃들은 혼자 사는 말순 어머니에게 말 못할 위안이 되어 주었습니다. 말없이 피고 지는 꽃들이지만 계절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반겨주는 고마운 친구들이었죠. 부엌으로 들어가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혼자 먹을 때는 간단히 죽 한 그릇이면 충분했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제대로 차려야 했습니다. 미역국에 된장찌개, 김치와 나물 몇 가지. 평소보다 훨씬 풍성한 상차림이었습니다. 기철아, 너도 보고 있지? 오늘 상현이랑 상민이 온다. 상민이는 화상으로라도 얼굴 본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다행이야. 혼잣말을 하면서도 손놀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45년 넘게 해온 살림이니 눈 감고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가끔 깜빡하는 일이 생겨서 메모지에 적어두곤 했습니다. 오늘 할 일 마이너스 제사상 준비, 송편 빚기, 미정이 좋아하는 나물 더 만들기. 미정이. 둘째 며느리 미정이를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큰 며느리 은주도 좋은 사람이지만 어쩐지 미정이와는 더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안일도 솔선수범해서 도와주고 명절 때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하면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상현이는 첫째라서 그런지 조금 딱딱한 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서 말수도 적고 감정 표현도 서툴렀죠. 반면 상민이는 둘째라서 그런지 더 다정다감했는데 외국으로 나가면서 자주 만나지 못하는 게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란 게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각자 다른 성격과 환경 속에서도 끈끈한 정으로 이어져 있는 거죠. 시계를 보니 벌써 7시가 다 되어 갔습니다. 아이들이 10시쯤 온다고 했으니 서둘러야 했습니다. 제사 준비물들을 하나씩 점검해 봤습니다. 향과 촛불, 제사 지낼 그릇들, 아버지 사진까지 빠진 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내가 제대로 준비했나? 뭔가 빠뜨린 건 없을까? 돌아가신 남편에게 물어보곤 했지만 당연히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을 걸면 남편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8시쯤 되니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상현이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금 출발해요.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 천천히 와라. 사고 나지 않게 조심해서 오고. 네, 어머니. 아, 그리고 미정이가 요즘 좀 예민해요. 혹시 뭔 소리를 해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상현이의 말에 말순 어머니는 조금 이상했습니다. 미정이가 예민하다고? 평소에는 그렇게 밝고 활발한 아이였는데. 왜? 몸이 안 좋아? 아니면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요즘 스트레스를 좀 받는 것 같아요. 상현이의 대답이 뭔가 애매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로는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 어려웠죠. 직접 만나서 물어보면 될 일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 한편이 편치 않았습니다. 미정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니. 혹시 상현이와 사이에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아니면 아이들 때문에 힘든 건가요? 에이, 뭘 그렇게 생각해. 만나보면 알겠지. 자신을 다독이며 다시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집안에 뭔가 큰일이 생기기 전에는 항상 이런 예감이 든다는 걸 말이에요. 9시가 되자 상민이에게서 화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시차 때문에 새벽 시간이었을 텐데도 일부러 전화를 건 게 고마웠습니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어머, 우리 상민아.
너 괜찮아? 거기 새벽이지? 괜찮아요. 오늘 추석인데 어머니 얼굴 안 보면 안 되죠. 화면 속 상민이는 여전히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외국 생활이 힘들 텐데도 항상 밝게 웃어주는 둘째 아들이 대견했습니다. 형이랑 형수님은 언제 도착해요? 10시쯤 온다고 하더라. 너도 제사 때 함께 할 거지? 물론이죠. 시간 맞춰서 다시 전화드릴게요. 상민이와의 화상통화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 이런 게 가족이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는 함께하는 거죠. 하지만 상현이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미정이가 예민하다니. 평소 그런 아이가 아닌데 무슨 일일까요? 지난 몇 달을 떠올려 보니 확실히 미정이의 모습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전화할 때마다 밝은 목소리로 어머니, 안녕하세요. 하던 아이가 요즘에는 대답이 짧고 시큰둥했습니다. 지난달에 전화했을 때도 네, 어머니하고 건성으로 대답하더군요.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있나 싶어서 뭔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했더니 괜찮아요,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말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가 오래가지만은 않았습니다. 십시 정각, 대문 앞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 어머니는 앞치마를 두르고 급하게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할머니, 반가운 목소리들이 한꺼번에 들렸습니다. 상현이와 은주, 그리고 아이들 준호와 지은이가 짐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미정이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정이는 차에서 짐 정리하고 있어요. 상현이가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미정이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인사도 어머니, 안녕하세요. 한마디가 전부였고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미정아, 고생했어. 멀리서 오느라. 네. 그게 다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하면서 안겨오던 며느리였는데 오늘은 뭔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도 미정이는 계속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 이거 봐요. 하면서 떠들어대는 통에 일시적으로 분위기가 밝아졌지만 어른들 사이의 어색함까지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송편을 빚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앞장서던 미정이가 오늘은 시켜야 겨우 움직였습니다. 미정아, 송편 빚어본 적 있지? 네, 있어요. 대답은 하지만 마음이 없어 보였습니다. 손놀림도 어설프고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말순 어머니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분명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추석날 제사 지내기 전에 나쁜 말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사상을 차리면서도 미정이는 최소한의 도움만 주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것저것 챙기면서 어머니, 이건 어디에 놓을까요? 하고 물어보던 아이가 오늘은 시키는 일만 하고 마는 거였습니다. 급기야 은주가 미정이 언니 괜찮아요? 하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여전히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순 어머니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50년 넘게 살림을 꾸려온 경험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집안 공기가 이상하게 흐르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제사를 마치고 모두가 둘러앉아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미정이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저희는 사실 이 집 유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순간 말순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느꼈던 불안감의 정체가 바로 이것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제사를 무사히 마치고 나니 이제 본격적으로 추석 음식을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거실 큰 상에는
하얀 쌀가루가 동그랗게 뭉쳐져 있었고 파트로 정성스럽게 만든 소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자, 이제 송편을 빚어보자꾸나. 말순 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때 미정이가 가장 먼저 나서서 어머니, 제가 먼저 해볼게요. 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은주가 먼저 자리에 앉았고 미정이는 마지못해 따라왔어요. 그 모습만 봐도 뭔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송편 만들어요. 7살 지은이가 의자를 끌어다 놓고 올라탔습니다. 그래, 우리 지은이가 도와주면 금상첨화지. 말순 어머니의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해온 일이니까요. 하얀 반죽을 적당한 크기로 떼어내어 동그랗게 빚고 가운데를 살짝 눌러 움푹하게 만든 다음 팥소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양쪽 끝을 모아 반달 모양으로 오므리는 순간이 가장 중요했죠. 이렇게 해야 송편이 예쁘게 나와. 너무 세게 누르면 터지고 약하게 하면 벌어져. 손주들에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가르쳐주는 할머니의 모습은 참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앉은 미정이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미정이는 송편을 빚으면서도 계속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시어머니를 힐끗힐끗 쳐다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마치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지만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아, 괜찮아? 얼굴이 좀 어둡네. 말순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미정이의 대답은 시큰둥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지 않았어요. 송편을 빚는 손놀림도 어설프고 자꾸만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머니,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하면서 적극적으로 물어보던 아이였는데 말이에요. 어머니, 미정이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뭐야?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이렇게 음식을 많이 해야 하나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송편을 빚던 모든 손이 멈췄어요. 은주는 놀란 눈으로 미정이를 쳐다봤고 아이들도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는지 조용해졌습니다. 말순 어머니는 잠시 어리둥절했습니다. 뭐라고? 제 말은요, 요즘 쌀값도 비싸고 팥값도 비싼데 굳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야 하나 싶어서요. 사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미정이의 목소리에는 분명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물가 걱정을 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그 속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이런 돈 낭비를 왜 해야 하느냐는 식으로 들렸거든요. 아니야, 미정아. 명절 음식은 정성이 중요한 거야. 사서 먹는 것과는 다르지. 말순 어머니가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에 그런 정성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시간과 돈만 낭비하는 거 아닌가요? 이번에는 좀 더 날카로웠습니다. 은주가 급히 말을 끊었어요. 미정 언니 그런 말씀을. 하지만 미정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편하죠. 큰 며느리니까 부담도 별로 없고. 뭐야, 그게 무슨 소리야? 상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형은 몰라요. 저는 명절 때마다 이런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말순 어머니는 점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평소 그렇게 착하고 부지런하던 미정이가 이런 말을 하다니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미정아, 무슨 일 있어? 평소와 달라도 너무 달라. 별일 없어요, 어머니. 그냥 솔직한 마음을 말한 것뿐이에요. 미정이는 송편 빚기를 멈추고 팔짱을 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더욱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시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하면서
먼저 사과하던 아이였는데 말이에요. 분위기가 어색해진 채로 송편 빚기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아까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아이들도 어른들 눈치를 보며 조용히 있었고 은주도 불편한 표정으로 말을 아꼈습니다. 할머니, 제가 더 도와드릴게요. 준호가 나서서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지만 이미 어색함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송편을 다 빚고 나서 말순 어머니는 부엌에서 다른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국을 끓이는 동안에도 미정이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물가가 비싸다고? 그런데 왜 하필 오늘 추석날에 그런 말을 할까? 미정이의 표정을 자세히 보니 단순히 물가 걱정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은 불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만의 정체가 무엇인지 말순 어머니는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어요. 점심 준비가 거의 끝날 무렵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상민이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어머니, 저예요. 아, 상민아. 잘 지내고 있지? 네, 어머니. 그런데 혹시 형수님이 오늘 어떠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말순 어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왜? 뭔 일이라도 있어? 상민이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사실은 며칠 전에 형이랑 통화했는데 형수님이 요즘 좀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하다니? 자꾸 재산 얘기를 꺼내신다고 하던데요. 어머니 집이랑 땅 이야기 같은 거. 그 순간 말순 어머니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재산 얘기라니. 상민아, 그게 정말이야? 네, 어머니. 형이 걱정하고 있어요. 혹시 오늘 뭔 말씀하시면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말순 어머니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까 미정이가 했던 말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물가가 비싸다고, 음식을 많이 할 필요 없다고. 혹시 그것도 재산 때문인 건가?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둘째 며느리가 사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부엌에서 나와 거실로 가니 미정이가 상현이와 뭔가 속삭이듯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말순 어머니가 나타나자 두 사람은 급히 대화를 멈췄어요. 뭘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해? 아, 어머니. 별거 아니에요. 상현이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이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그리고 말순 어머니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분명 어떤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마치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하나 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머니 음식 솜씨는 정말 최고예요.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던 미정이었는데 오늘은 그런 말도 없었어요. 그저 기계적으로 밥을 먹을 뿐이었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지은이가 송편을 한 입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만든 송편이 제일 맛있지? 아이들과의 대화만이 이 어색한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려 주었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미정이는 계속 뭔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가끔 상현이와 눈빛을 주고받으며 뭔가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말순 어머니는 상민이의 말이 계속 머리에서 맴돌았습니다. 재산 얘기를 꺼낸다고? 과연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할 때도 미정이는 최소한의 도움만 주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머니는 앉아 계세요. 제가 다 할게요 하던 아이가 오늘은 시키지 않으면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미정아, 괜찮아?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 네, 괜찮아요. 같은 대답의 반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괜찮지 않았어요.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재산 문제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어서 아이들이 마당에서 놀고 있을 때 미정이가 상현이와 함께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만 봐도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말순 어머니는 불안했습니다. 상민이의 경고, 미정이의 변한 모습, 그리고 두 부부가 나누는 심각한 대화까지 모든 게 심상치 않았어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혹시 정말 오늘 재산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재산을 먼저 거론한다는 게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해가 지면서 집 안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아이들도 어른들의 눈치를 보며 평소보다 조용했고 은주도 뭔가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녁 식사 시간. 모두가 둘러앉아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미정이가 갑자기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그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결심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말순 어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상민이가 경고했던 그 순간이 온 것 같았어요. 뭐야, 미정아? 저희는 사실 이 집 유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말과 함께 말순 어머니의 손에 들려있던 국자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댕그랑 하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졌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1시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고 어른들은 거실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추석날 저녁의 풍경이었죠. 상민이가 화상통화로 다시 연결되어 가족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외국 생활 이야기, 그곳 날씨 이야기, 언제 한국에 들어올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평소 같으면 이런 시간이 가장 행복했을 텐데 오늘은 어쩐지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형수님, 오늘 좀 조용하시네요? 상민이가 화면 속에서 미정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 네. 좀 피곤해서요. 미정이의 대답은 여전히 시큰둥했습니다. 말순 어머니는 찻잔을 들고 있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상민이의 경고가 계속 머리에서 맴돌았거든요. 형수님이 자꾸 재산 얘기를 꺼낸다고. 과연 오늘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어머니, 차가 식었네요. 새로 끓여드릴까요? 은주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다. 너도 쉬어라. 하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점점 강해졌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미정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베란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상현이에게 눈짓을 했죠. 상현이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상현이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베란다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말순 어머니는 불안했습니다. 분명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였어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말이죠. 엄마, 형이랑 형수님이 뭔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민이가 화면 속에서 물었습니다. 글쎄, 뭔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미정이의 태도를 보면서 느꼈던 것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거든요. 10분 정도 지나서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미정이의 표정은 이전보다 더 굳어 있었고 상현이도 어딘가 결심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앉자. 상현이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다시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아이들도 마당에서 들어와 할머니 옆에 앉았죠.
상민이도 화면 속에서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적이 흘렀고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말순 어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정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단호하고 더 결연했죠. 뭐야, 미정아? 아버지가 안 계시고 이제 어머니 연세도 많으신데. 순간 말순 어머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것 같았어요. 앞으로 집과 땅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정리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이 끝나자 방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상현이는 수저를 든 채로 굳어버렸고 은주는 놀란 표정으로 미정이를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의 상민이도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준호와 지은이까지도 어른들의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도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말순 어머니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말을 들을 거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것도 추석날 남편 제사를 지낸 바로 그 자리에서 말이에요. 지금 말순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앞에서 유산 얘기를 하자는 거냐? 그 질문에 미정이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똑바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죠. 어머니, 저희도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문제 아닌가요? 언제까지 이렇게 애매하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미정아, 상현이가 급하게 아내를 제지했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왜요? 언젠가는 해야 할 이야기 아닌가요? 미정이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은주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미정 언니, 오늘은 추석인데. 추석이라고 해서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죠. 미정이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화면 속의 상민이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형수님,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상민 씨도 언젠가는 알아야 할 일이에요. 어머니 혼자 이런 큰 집에서 사시는 것도 위험하고 관리도 힘드시잖아요. 말순 어머니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프기도 했어요. 그동안 가장 믿고 의지했던 둘째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하다니.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거냐? 말순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나중에 문제되기 전에 말이에요. 문제? 말순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무슨 문제? 미정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언제까지 건강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때 가서 급하게 처리하면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말순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로 들렸거든요. 지금 내가 죽기를 바라는 거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머니. 미정이가 급하게 해명했습니다. 그냥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미 말은 나가버렸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고 모든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상현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미정이가 말을 잘못한 것 같네요.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야. 말순 어머니가 상현이의 말을 막았습니다. 미정이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알겠다. 미정이는 계속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어머니, 요즘 세상에는 미리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게 일반적이에요. 세금 문제도 있고. 세금? 말순 어머니가 되물었습니다. 네. 상속세 같은 것도 미리 계산해 봐야 하고 집과 땅을 어떻게 나눌지도 정해놔야죠. 그제야 미정이의 진짜 의도가 드러났습니다. 단순히 걱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구체적으로 계산해 본 말이었던 것입니다.
은주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미정 언니,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성급하다고요? 언니는 편하죠. 첫째니까. 미정이의 목소리에 불만이 섞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상현이가 화를 냈습니다. 형은 몰라요. 저희는 둘째라서 항상 불안해요. 나중에 뭘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드디어 미정이의 속마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소에 쌓였던 불만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것이죠. 말순 어머니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가장 착하다고 생각했던 며느리가 사실은 이런 계산을 하고 있었다니. 그럼 말순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죽기를 기다리면서 재산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냐?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라고? 그럼 뭐라고? 말순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방 안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이들은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고 어른들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화면 속의 상민이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형수님도 그런 뜻이 아니실 거예요. 하지만 말순 어머니는 이미 깊이 상처받은 상태였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었어요. 미정아. 말순 어머니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 내 앞에서 추석날에 내 재산을 어떻게 나눠 가질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게 맞아? 미정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답이었죠. 그 순간 말순 어머니는 믿을 수 없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내가 다 정리해 주마. 내 전 재산을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할지 선언하겠다. 그 말과 함께 집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리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음에 벌어질 일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말순 어머니의 얼굴에는 68년 인생의 모든 경험이 담긴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말순 어머니의 선언이 끝나자 잠시 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였죠. 미정이의 얼굴에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미정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더욱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뭐 또 할 말 있어? 말순 어머니가 쌀쌀하게 물었습니다. 미정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것을 쏟아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이제 아이들 키우고 살림을 책임져야 하는데. 목소리가 점점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불확실하게 살 순 없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건의나 걱정이 아니라 요구였거든요.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요구 말이에요. 상현이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며 일어났습니다. 미정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미정이도 지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저는 그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이야기? 상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추석날에? 어머니 앞에서? 은주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미정 언니, 일단 진정하고. 언니는 빠져요. 미정이가 은주에게 소리쳤습니다. 언니는 첫째 며느리니까 편하죠. 뭘 받든 가장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은주가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화면 속의 상민이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형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상민 씨도 마찬가지예요. 미정이가 화면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멀리 있으니까 편하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어머니 모시고 사는 건 저희예요. 뭐? 상민이가 화면 속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언제 어머니를 모시지 않는다고. 아니에요? 미정이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1년에 몇 번이나 연락하세요? 명절에만 화상통화로 얼굴 비추는 게 효도예요? 그 말에 상민이가 완전히 화가 났습니다. 형수님, 지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외국에 있는 게 내 잘못인가요? 잘못이 아니라면 책임도 지지 마세요. 미정이가 소리쳤습니다. 상현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내에게 소리쳤습니다. 미정아, 그만해. 왜 그만해요? 미정이가 남편에게까지 화를 냈습니다. 형도 똑같잖아요. 매번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어머니 뜻을 따르자 이러면서 정작 현실적인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상현이의 목소리가 집을 흔들 듯 컸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라 답답하다고요. 미정이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살 거예요? 화면 속에 상민이가 억울해서 소리쳤습니다. 형수님, 저는 정말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도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포기하세요. 미정이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멀리 있으면서 권리만 주장하지 마시고. 뭐라고? 상민이가 화면을 통해서도 분노가 전해질 정도였습니다. 내가 언제 권리를 주장했다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미정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재산에 대해서 자기 몫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순간 상현이와 상민이가 동시에 폭발했습니다. 그럼 형이 모셔요. 미정이가 맞받아쳤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어떻게 모시는지 한번 해봐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식탁 위의 그릇들이 흔들릴 정도로 격렬했죠. 은주가 중간에서 말렸습니다. 형부님, 미정 언니, 제발 그만하세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의 상민이도 계속 소리치고 있었어요. 형수님은 정말 너무하세요. 어머니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제가 뭘 잘못했어요? 미정이가 상민이에게도 대들었습니다. 현실을 말하는 게 잘못이에요? 그때였습니다. 7살 지은이가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앙, 무서워요. 중학생 준호도 어른들의 싸움에 놀라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머니, 왜 다들 싸워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자 모든 어른들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말순 어머니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혼란은 처음이었어요.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가족들이 자신의 재산을 두고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만해. 그만하라고. 말순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흥분한 가족들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결정하세요. 미정이가 시어머니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애매하게 하실 거예요? 미정아, 상현이가 아내를 제지했습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미정이의 눈에는 이제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저도 한 집안의 며느리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화면 속의 상민이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정말 오늘은 아니에요. 추석날에. 추석이라서 더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미정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가족이 다 모인 자리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정 언니, 어머니 마음도 생각해봐요. 저도 어머니 생각하고 있어요. 미정이가 소리쳤습니다. 혼자 이런 큰 집에서 사시는 게 위험하잖아요. 말순 어머니는 점점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침에 눈 뜨면 평범한 추석날이고 가족들이 화목하게 송편을 빚고 있는 그런 날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 어른들의 고함소리,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이 모든 혼란이 진짜였어요. 그만해라. 말순 어머니가 마침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마저 멈췄어요. 말순 어머니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68세의 작은 체구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다들, 말순 어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내 방으로 와라. 지금 당장. 그 말과 함께 집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다음에 벌어질 일을 기다렸습니다. 말순 어머니는 느린 걸음으로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쩐지 이전보다 더 작아 보였지만 동시에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모든 가족들이 숨을 죽인 채 말순 어머니를 따라 방으로 향했습니다. 과연 그 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격렬한 다툼이 끝나고 난 후 집안은 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은주 품에 안겨 있었고 어른들은 각자 자신이 했던 말들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정이는 자신도 모르게 너무 많은 것을 쏟아냈다는 걸 깨달았죠. 어머니, 상현이가 조심스럽게 말순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까는 미정이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말순 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공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뿐이었어요.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은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말순 어머니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뭔가 달라진 것이 있었어요. 이전의 따뜻함은 온데간데였고 차가운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의 상민이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상민아, 너는 잘못한 게 없다. 말순 어머니가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멀리 있어도 어머니 생각하는 마음은 똑같다는 걸 안다. 그 말에 미정이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만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저녁 8시가 넘어서자 말순 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쉬어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어머니, 저희는 됐다. 말순 어머니가 상현이의 말을 막았습니다. 오늘은 충분히 들었다.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각자 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상현이와 미정이는 큰 방으로, 은주와 아이들은 작은 방으로 들어갔죠. 집안이 조용해지자 말순 어머니는 홀로 거실에 남았습니다. 시계가 밤 10시를 가리킬 때까지 말순 어머니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말이에요. 미정이가 정말 그런 마음이었구나. 그동안 가장 믿고 의지했던 둘째 며느리였는데 사실은 재산에 대한 계산을 하고 있었다니.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그렇게 애매하게 살았나? 미정이가 했던 말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봤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불확실하게 살 순 없다는 말, 나중에 더 큰 싸움이 된다는 말. 혹시 정말 자신이 문제였을까요? 밤이 깊어져 11시가 되자 말순 어머니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오늘 일이 머리에서 맴돌았거든요. 침대 옆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평소 정성스럽게 보관해온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은행 통장들, 땅 문서들, 그리고 돌아가신 남편이 사용하던 오래된 도장까지. 여보, 말순 어머니가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 큰일이 났어. 아이들이 우리 재산 때문에 싸웠어.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을 때처럼 말이죠. 당신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상황에서 말순 어머니는 서랍에서 하나씩 꺼내어 침대 위에 정리했습니다. 농협 통장, 우체국 통장, 시중은행 통장까지 총 5개. 그리고 집 문서, 땅 문서들. 평생 모아온 것들이었어요. 사실은 말이야. 말순 어머니가 남편 사진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잖아. 이 모든 걸 어떻게 할지 말이야. 그렇습니다. 남편 박기철 씨가 세상을 떠나기 몇 달 전 두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을 정리해 놨었어요. 미정이가 그렇게 재촉하지 않아도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말순 어머니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미정이가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다 밝혀주자.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새벽 5시에 일어나는 말순 어머니였지만 오늘은 7시가 되어서야 눈을 떴습니다. 거의 밤새 뜬 눈으로 지냈거든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는데 미정이가 나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머니, 안녕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했을 텐데 오늘은 인사만 짧게 하고 말았어요. 미정아. 네, 어머니. 오늘 저녁에 모두 모여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정리해 주겠다. 미정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됐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말순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미정이는 더 이상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하루 종일 집 안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상현이는 미안한 마음에 평소보다 더 부지런히 집안일을 도왔고 은주는 아이들과 함께 조용히 지냈습니다. 미정이만 혼자 불안해하고 있었죠. 저녁이 되자 말순 어머니가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상민이도 화상통화로 참여했고 아이들도 함께 앉았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원한다면 말순 어머니가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내가 다 밝히마.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리해놨다. 상현이와 미정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이미 유산 분배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말순 어머니는 침대 위에 정리해둔 서류들을 하나씩 들어보였습니다. 이 집과 뒤뜰 텃밭, 그리고 앞산 땅 일부는 마을에 기부하기로 했다. 뭐라고요? 미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말순 어머니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손주들 몫으로만 남겨두겠다. 그 순간 미정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계산하고 기대했던 것들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어머니, 그럼 저희는 너의... 말순 어머니가 미정이를 바라봤습니다. 너희는 이미 충분히 받았다. 뭘 받았다는 거예요? 교육비, 결혼 자금, 집 장만할 때 도움. 엄마, 그럼 저도. 상민이 너도 마찬가지다. 외국 학비, 생활비. 내가 보낸 게 얼마인지 기억하지? 상민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미정이는 자신의 모든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머니, 상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말순 어머니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니다.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냥 내 생각대로 될 거라고 믿고 있었지. 드디어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말순 어머니의 선택은 이미 오래전에 내려진 것이었고 미정이의 욕심은 허공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제 말순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재산 걱정은 하지 마라. 이미 다 정해진 일이니까.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충격적인 진실을 받아들이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미정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시어머니가 얼마나 깊이 생각하는 분인지를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한번 상처 입은 가족의 마음을 다시 돌리기란 쉽지 않을 테니까요. 말순 어머니의 충격적인 발표가 끝나자 방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예상치 못한 진실을 받아들이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특히 미정이는 자신이 그토록 기대했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잠시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무거운 침묵을 채우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미정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미정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저희는 뭐가 됩니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미정이에게 쏠렸습니다. 상현이는 급하게 아내를 제지하려 했지만 미정이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저희가 그동안 어머니를 모시고 산 게 뭡니까? 미정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명절 때마다 달려와서 음식 만들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게 다 뭐였습니까? 미정아, 제발. 상현이가 아내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미정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 억울해요. 진짜 어머니를 모시는 마음으로 했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은주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미정 언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미정이가 은주를 돌아봤습니다. 언니는 좋겠어요. 원래부터 기대 안 했으니까. 화면 속의 상민이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형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상민 씨도 그렇고 다들 그렇고. 미정이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습니다. 저만 바보였네요. 저만 진짜로 기대하고 있었던 거네요. 말순 어머니는 조용히 미정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실망이 가득했어요. 그토록 믿었던 며느리가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 미정아. 말순 어머니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뭐요? 미정이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느냐? 그 질문에 미정이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무슨... 어머니를 진심으로 모셨다면 재산이 없어도 서운할 게 없을 텐데. 말순 어머니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미정이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진짜 마음이 드러나 버린 거였어요. 어머니, 미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불안? 말순 어머니가 되물었습니다. 그럼 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내 재산이 필요하다는 거냐?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뭐라는 거냐? 말순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나를 모신 게 아니라 내 재산을 지킨 거였냐? 그 말에 미정이는 완전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말순 어머니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작은 체구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위험 있어 보였어요. 나는 이제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정리할 거다. 그 목소리에는 68년 인생의 모든 경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산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는 꼴은 두 눈 뜨고 못 본다. 말순 어머니의 결단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타협할 여지도 없었어요. 미정이는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계획과 기대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상현이가 미정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상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곧이어 화면 속의 상민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도 어머니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어요. 은주도 조심스럽게 말순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실망시켜 드렸네요. 그리고 7살 지은이가 할머니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지은이가 있잖아요. 중학생 준호도 눈물을 글썽이며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주시는 게 뭐든 상관없어요. 할머니가 건강하게 계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보니 말순 어머니의 마음도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래, 이런 게 진짜 가족의 마음이지. 할머니,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우리한테 재산을 물려주실 거예요? 말순 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말순 어머니가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아까 한 말 중에 거짓말이 하나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말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뭐가 거짓말이에요? 상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순 어머니는 손에 쥐고 있던 서류를 다시 들어보였습니다. 이 서류들 말이야.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사실은 아직 아무것도 정하지 않았다. 뭐라고요? 미정이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아까 한 말은 너희들 반응을 보려고 한 거였다. 말순 어머니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럼 진짜 유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현이가 떠듬떠듬 물었습니다. 말순 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이제 정하겠다. 오늘 너희들이 보여준 모습을 보고서 말이야.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였다. 말순 어머니는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돈도 땅도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순 어머니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 그게 내가 남기고 싶은 전부다.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돈은 쓰면 없어진다. 땅도 팔면 그만이다. 하지만 가족 간의 사랑은 영원히 남는 거야. 말순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오늘 너희들이 보여준 모습을 보니까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게 뭔지 알겠더라. 미정이는 이제 완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말순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집과 땅 그리고 모든 재산은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아직 정하지 않겠다. 대신 너희들이 진짜 가족다운 모습을 보여줄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 선언과 함께 말순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이제 각자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방을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진짜 유산은 사랑이다. 그걸 잊지 마라.
그날 밤 모든 가족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날 밤 모든 가족들이 각자의 방으로 흩어진 후 집안은 깊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이전과는 달랐어요. 분노나 원망이 아닌 깊은 성찰의 시간이었거든요. 미정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는지, 시어머니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생각할수록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계산적인 사람이었나? 옆에서 잠든 남편 상현이를 바라보면서 미정이는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처음 시집 왔을 때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모셨는데, 다음 날 아침 미정이는 일찍 일어나 조용히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말순 어머니가 이미 장독대에서 된장을 퍼오고 있었어요. 어머니, 미정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말순 어머니는 잠시 동작을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다시 된장을 퍼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미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말순 어머니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진심으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항상 계산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미정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제야 말순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정아, 네 어머니.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다. 나도 젊었을 때는 시어머니 재산이 궁금했었어. 그 말에 미정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니. 하지만 말이야. 말순 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 마음보다 더 큰 게 있다는 걸 나이 들어서야 알았다. 뭐가요, 어머니? 가족이 함께 있는 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야. 미정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그런 마음 갖지 않을게요. 말순 어머니는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일어나라. 무릎 꿇을 일 아니다. 그날부터 미정이는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재산에 대한 계산은 하지 않았어요. 대신 시어머니의 건강과 행복만을 생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집 안 분위기도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미정이는 예전보다 더 자주 안부 전화를 드렸고 명절이 아니어도 가끔 집에 찾아와 청소며 빨래를 도왔어요. 어머니, 오늘 국화가 참 예쁘게 피었네요. 미정이가 화단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올해 특히 잘 피었어. 말순 어머니도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제가 물 주는 거 도와드릴까요? 그래, 고맙다. 이제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대화였습니다. 계산이나 목적이 없는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상현이도 달라졌습니다. 주말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할머니 댁을 찾아와 마당 청소도 하고 부서진 곳은 수리도 해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사진이 좀 기울어졌네요. 준호가 말하며 사진을 바로 세워드렸습니다. 고맙다, 우리 준호가. 말순 어머니의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화면 속의 상민이도 이전보다 훨씬 자주 연락했습니다. 시차를 고려해서 어머니가 편한 시간에 안부 전화를 드렸고 가끔은 현지 특산품도 보내드렸어요. 엄마, 거기 김치는 어때요? 제가 보낸 고춧가루로 담가보셨어요? 응, 아주 좋더라. 우리 상민이 효자다. 작은 것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말순 어머니는 혼자 장독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해가 지는 황혼 시간이었어요. 가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국화꽃잎을 흔들었습니다. 여보,
말순 어머니가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걱정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 바람이 대답하는 것처럼 살랑 불었습니다. 아이들이 재산 때문에 싸우는 일 말이야. 이제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말순 어머니는 장독대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재산은 사라져도 가족의 정은 남는다. 그게 진짜 유산이지. 그때 대문 앞에서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할머니, 저희 왔어요. 준호와 지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주말도 아닌데 찾아온 거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미정이의 밝은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말순 어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그 발걸음이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어요. 어머, 미정아. 무슨 일로 왔어? 그냥 어머니 얼굴 보고 싶어서요. 아이들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하고요. 정말? 말순 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송편 만들어요. 지은이가 깡충깡충 뛰며 말했습니다. 송편? 지금이 무슨 때인데? 말순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만들고 싶어요. 할머니랑 함께요. 그래, 그럼 만들어 보자꾸나. 그날 저녁 아무런 특별한 날도 아닌데 온 가족이 모여 송편을 빚었습니다. 상민이도 화상통화로 함께했어요. 엄마, 저도 나중에 한국 들어가면 송편 배우고 싶어요. 상민이가 화면 속에서 말했습니다. 그래, 언제든지 와라.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예전에 그 화목한 가족이 돌아온 거였어요. 아니, 예전보다 더 끈끈해진 가족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가족들이 돌아간 후 말순 어머니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마음이 따뜻했거든요.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말순 어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유산이야. 돈이나 땅이 아니라 이런 사랑 말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가 제대로 키웠나 봐. 아이들이 이렇게 철들었어. 창문 밖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평화로운 시골집의 밤이었어요. 몇 달 후 말순 어머니는 정말로 유산 분배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한 후였어요.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 누구도 불만을 갖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재산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걸 모두가 깨달았거든요. 지금도 말순 어머니는 건강하게 시골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장독대의 된장은 여전히 구수하고 화단의 국화는 계절마다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건 가족들이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끔 말순 어머니는 장독대 앞에 서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죠. 재산은 사라져도 가족의 정은 남는다. 그게 진짜 유산이야. 바람이 살랑 불어와 국화꽃잎을 흔들면 마치 돌아가신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순 어머니의 집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진짜 유산인 사랑이 영원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 말순 어머니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리는 종종 무엇을 남기고 싶어 할까요? 집일 수도 있고 땅일 수도 있고 통장 잔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유산은 따로 있지 않을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가족 간의 진짜 사랑,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어려울 때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이런 것들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유산이 아닐까요? 말순 어머니처럼 때로는 우리도 가족들에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일깨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정이처럼 잘못된 생각을 했다면 용기 내어 인정하고 바뀔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진짜 유산인 사랑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으신지 오늘 이야기에 대한 생각도 나눠주세요. 사람살이의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